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라이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보는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뭐 숫자까지 넣어서 활용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뭐 말했다시피 사실 그 인수분해라는 게 순화식이나 공통적입니다. 뭐 또 할까요? 3, 42? 네, 이러면 이제 지겨워서 기억도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구구단위죠. 이건 뭐라고요? 네, 이제 소수까지 쪼개면 소인수분해고 적당히 쪼개면 인수분해예요. 요것들이 12의 인수가 됩니다. 사실 인수라는 거는 뭐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때는 막 3차까지 배워요.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렇게 3차까지. 이거는 중등 버전, 이건 고등 버전.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면은 어떤 거가 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항상 뭐다? 네, 큰 식이에요. 숫자가 큰 것처럼 이쪽은 큰 식. 크다 작다의 판별 기준은 차수입니다. 차수. 여긴 1차, 여긴 2차. 여긴 1차들, 여긴 3차. 더 큰 식이 만드는 거죠. 네. 큰 걸 만드는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수, 작은 식, 작은 식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바꾸는 것, 우리가 큰 수를 작은 두 수의 곱으로 쪼개는 게 두 수가 됐던 세 수가 됐던 곱으로 연결되면 다 인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의 구구단, 이게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게 뭐라 그랬죠? 이건 구구단, 이건 식의 구구단, 그쵸? 네, 이걸 식의 전개라고 했고, 이게 인수분해, 이게 인수분해. 이 복잡한 큰 식을 작은 더 단순한 낮은 식들로 분해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 좀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2012년 좀 고전 문제죠? 네, 유물 발굴하다가 찾았어요. 2012년 고1 3월 23번 문제인데 요거 근데 지금 나와도 꽤 내신에서 나름 괜찮은 문제 같아요. 자, 볼게요. 300-5 곱하기 300 더하기 1 더하기 9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될 때 그 제곱이 되는 자연수 n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거 295고 이거 301이니까 계산할 만하네 해가지고 곱셈을 해서 더해서 기억고 그 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라고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배우면은 뭔가 나아져야지. 그죠? 우리가 곱하기 배웠으면 덧셈을 조금 덜 해도 되잖아. 그쵸? 만약에 뭐 우리가 2, 8에 16이야. 그러면 2를 굳이 8번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합니다. 전개하면 300의 제곱. 숫자 보기를 제가 뭘 보기 같이 하라 그랬죠? 네, 문자 또는 돌 보기처럼 같이 하라. 이렇게 300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00. 얘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300.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A로 바꿔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더 잘 보이죠. 숫자라서 헷갈려 보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엔 상수항 곱한 게 마이너스 5. 그 다음엔 뒤에 원래 있던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300을 갖다 막 계산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A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놓을게요. A제곱.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면 A로 두니까 이제 보이죠? 이걸 계산하는 순간 다 깨져버리지만 이렇게 놓는 순간 우리는 이건 A 빼기 2의 완전제곱, 거듭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비로소 A를 원래대로 복원하면 되겠죠? A가 300이었으니까 얘를 300을 다시 복원하게 되면 300 빼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바로 이 자체가 288이 된다. 298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n제곱이 되겠죠. 바로 n값이 뭐가 돼요? 298이 되겠죠. 네, 답은 그래서 298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버리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지만 문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처럼 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잘 보이죠.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바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정리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아는 게 많으면 좀 보이는 게 많죠. 골 아프기도 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괜찮나요?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도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나와도 괜찮은 문제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 고전 문제지만 꽤 괜찮은 클래시컬 문제입니다. 다음, 이런 유형 문제가 또 종종 잘 나오죠.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키는 약간의 활용 문제인데, 자, 이런 지금 이 낱개의 이런 사각형 블럭들을 다 합쳐가지고서 이 모양을 만들었대요. 이게 블럭들이야. 이 조각들로 만들었어. 그렇다면 이 다 합쳐진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대신 이것끼리는 서로 겹칠 수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다 이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은 이 면적과 동일하죠. 우리는 지금 제곱차를 하기 때문에 2차원 면을 보통 도형에서는 많이 응용해서 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얘의 넓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자리가 이런 정사각형이 3개 있죠. 3x제곱이 됩니다. 이 면적 3개가 그렇죠? 이 블럭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x자리가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자리가 2개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걸 전부 다 더한 넓이가 얘가 돼야겠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이 블럭들로 이 바닥을 갖다가 다 메꿨다고. 이게 타일이라고 하세요. 벽돌 타일이면 이 바닥을 이렇게 다 메꿨다 이거죠. 겹치지 않게. 판판하게. 자, 그러면 이거 더하겠습니다. 자, 더한 식은 우리가 뭐식 정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 더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2차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넓이라는 값이에요. 최종 넓이 값이 바로 얘와 어떤 수의 곱으로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뭔지 모르지만 네모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세로, 얘가 가로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겠죠. 그렇죠? 자,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조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작은 식의 곱으로 쪼개야겠죠. 약수를 찾으셔야겠죠. 자, 근데 힌트도 주어졌어. 하나가 x 더하기 2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x 더하기 2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3x가 나와야지만 3x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해서 2가 나오겠죠. 혹시 모르니까 검산해 볼까요? 6과 1 나오니까 7도 맞네요.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값이 이 칸을 채워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1이 바로 이 나머지 값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딱 봤는데 왜 보기에 없지 하지 마시고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죠. 우리가 뭘 물어보는 거죠? 둘레 길이죠. 둘레 길이는 얘 2개, 얘 2개니까 그냥 얘랑 더해서 통째로 2배 하시면 되겠죠. 그게 절반 길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3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4x 더하기 3이에요. 그게 2배가 있는 거죠. 이걸 곱하기다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8x 더하기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2배가 돼야 돼요. 얘 더한 값의 2배. 요게 반쪽짜리니까 요거까지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딱딱 해서 8x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냥 면적이 똑같다라는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풀이 과정 중에 인수분해를 살짝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뭐 정리 잠깐 하셔도 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요거 시험에도 곧잘 나와요. 2020년 거고 뭐 이 학평 문제만이 아니라도 내신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비슷한 거 또 나오죠?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방금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잠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잠깐만 해보십시오. 뭐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겠고 한 1분 남짓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입었나? 좀 덥네요. 하지만 좀 벗으면 야하잖아요. 그죠? 네. 안 벗고 그냥 할게요. 자, 2021년 고1 3월 11번 문제입니다. 가로 길이가 2x, 그 다음에 세로가 x 더하기 2인 직사각형인데 요만큼 파먹었어. 그쵸? 파먹혔어요. 여기가 사라졌어. 자, 그래서 요런 뜯어먹힌 사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자, 어때요? 제가 말했죠. 이 2차원, 2차이기 때문에 2차원이에요. 그쵸?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면적과 관련한 응용 문제가 되게 기하에서는 잘 짝꿍이 맞아서 나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똑같다. 그럼 얘 면적 구하는 거야? 뭐 우리 초딩 때 다 배웠잖아요. 네, 뭐 쪼개서 더해도 되지만 큰 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빼는 식으로 구해도 되겠죠. 저는 두 번째로 할게요. 먼저 이게 채워져 있다면은 2x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요 1 곱하기 x를 빼셔야겠죠. 따라서 2x의 제곱 더하기 4x인데 x를 빼니까 3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2x 제곱 더하기 3x. 여기 이 넓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뭔지 몰라. 하지만 세로만 알아. 가로 몰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이 x 곱하기 요거란 뜻이잖아요. 네, 굉장히 쉽죠? 네, 3점짜리는 솔직히 아니야. 아무튼 간에 x로 묶어버리면 2x 더하기 3이 되는데 바로 얘가 이거니까 이게 여기가 돼야겠죠. 2x 더하기 3. 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넓이가 서로 똑같다.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끝났네요. 여기가 2x 더하기 3이니까 아까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이 두 개만 더하면 이 절반에 해당되니까 더한 값이 얼마가 되겠죠? 더하면은 네, 이 절반이 3x 더하기 3이 되니까 얘랑 얘 더하면 바로 요거랑 요거니까 절반 되겠죠. 그거를 2배 하면 되니까 6x 더하기 6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근데 굳이 여기서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글쎄요. 2x가 1보다 크다. 이것까지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x가 음수일 리도 없을 거고 2분의 1보다 작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이거 3번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이 2분의 1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2x의 밑변의 길이가 1보다는 더 커야겠죠. 얘가 얘보다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넣었네요. 네, 뭐 식에서는 걸리지 않지만 처음에 문제 자체의 조건 성립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문제 풀 때는 저 범위가 별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져준 조건 같습니다. 자, 3번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됐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가 뭐고, 식의 인수분해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인수분해하려면은 약수 분해하려면은 구구단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구구단을 알아야지만 그것의 약수 인수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덥다. 죄송합니다. 옷 좀 벗고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더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덥지? 마이크가 잠깐 빠졌어요.
준비하시면 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이제 오늘 나갈 건 뭐냐면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형 9구단부터 해가지고 2단, 1단부터 해서 네, 한 4단, 5단 정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했었죠. 이런 거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이거는 2차 방정식이고 사실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붙으면 갑자기 다항식 인수분해식에서부터 2차 식에서부터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그거 이제 풀 때 인수분해를 써서 푸는 거죠. 아무튼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자체 복잡한 2차식이 어떤 값을 만들게 되는 그런 x를 찾는 건 어려우니까 이걸 낮은 차수식으로 분해야지 이해되거든요. 잠깐 예습 좀 할까요? 아무튼 이걸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이 앞에 1, 2가 되고 1, 1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3이 나오니까 된다라는 게 이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 이게 1,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 x 더하기 1꼴로 이 두 식의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1 곱하기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잠깐 살짝 좀 힌트를 드리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은 네, 0이 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이건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바로 배울 겁니다. 조만간. 아무튼 이건 됐고 우리 요거 배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자, 근데 이렇게 그 한 3개짜리 단순한 인수분해 말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인수분해도 있어요. 식이 이렇게만 주어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갈 거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식은 다항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를 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 근데 오늘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다 갈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머리로 아는 것, 이해했다라는 것과 언제든 내가 편하게 능숙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숙달을, 이 파트는 결국에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숙달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9구단이잖아. 9구단하고 거꾸로 약수분해잖아. 이거 너무나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면 우리 계산도 막 힘들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고차 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걸 전부 다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좀 보겠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보통 한 3,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말 들어봤자 잘 모를 거고 문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보통 복잡한 식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 식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중구조라 그래요. 이중구조. 이중구조가 뭐냐? 보통 우리가 뭐 이를테면 a제곱 더하기 7a 더하기 12라면 이제 이 정도는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마다? 이게 1, 1이고 이게 3, 4가 되면 이렇게 돼서 7이 나오니까 아 되겠네 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뭐 차이가 있냐면은 이 a란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 1차원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또 하나 더 a가 또 다른 작은 시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단계로 되어 있는 거야. 2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a는 또 이렇게 2단계가 또 있어.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되어 있어. 이중구조야. 이중구조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눈이 복잡하니까 야 너는 일단 좀 이따 해결하자. 일단 지금 복잡하니까 너는 A로 놓게. 이렇게 치환을 해주세요. 구조 자체를 우리가 한 번에 이중구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구조씩을 쪼개서 해주세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얘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7A 더하기 12가 되니까 방금 한 것처럼 얘는 A 더하기 3, A 더하기 4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얘기했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검산해 보라고. 네, 3A, 4A니까 7A, 3, 4,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A 같은 걸 지금 보게 되면은 A 더하기 B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A 더하기 B로 다시 복원을 시켜주게 되면 최종 인수분해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3,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쪼개서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 이중구조를 한 번에 풀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걸 치환을 해서 1단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 원래대로 복원해서 2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거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이 해볼까요? 여기 비슷한 거 나왔으니까, 그렇죠? 쉽죠, 이제. 요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는 뭘로 한다? 네, 치환을 합니다. 치환. 왜 치환을 하죠? 네, 복잡한 걸 좀 편하게 해보려고. 대신에 단계를 쪼갠 거기 때문에 두 단계로 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는 배탈 납니다. 자, 보이죠? 해볼까요? 자, 뭐를 이번엔 뭐 B로 넣을까요? 뭘 B로 넣을까요? 그쵸? 여기 공통적인 게 보이죠? 이중구조니까 얘를 귀찮으니까 일단 눈이 복잡하니까 B로 놔주세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6, B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5인데 5가 소수니까 1하고 5밖에 없어. 얘를 쪼개야 되는데 대신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6 나오는 건 좋은데 플러스 5가 나오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 1에 마 5니까 마 6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아니고 b가 되겠지. b 빼기 1 곱하기 b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중구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겠죠. b는 2x 빼기 y였어요. 그래서 2x 빼기 y 빼기 1, 2x 빼기 y 빼기 5가 되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2x 빼기 y 빼기 1, 2x 빼기 y 빼기 5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네, 이중구조. 구조가 두 단계로 되어 있을 땐 치환을 해줘라. 기억하시죠? 네, 치환, 이중구조. 다음. 항이 이제 보통 뭐 3개짜리 경우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쵸? 그쵸? 뭐 이게 지난번에 많이 했던 요런 아까 썼던 4x라고 할까? 이런 같은 경우도 항이 는 0 자꾸 S나 모르겠다. 항 3개짜리죠. 항이 3개짜리인데 항이 좀 더 늘어. 항이 4개짜리야. 4개짜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인데 요건 그냥 한 큐로 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째로 전 묶어 놓을게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중구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이 4개짜리예요. 이 4개짜리는 우리가 2대 2로 쪼개든가 아니면 3대 1로 쪼개는 방식이에요. 항이 4개. 항이 4개짜리. 자, 이중구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치환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항이 4개짜리. 지금 보면 다 4개죠. 항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부터는 고등학교 인수분해에도 겹치는 영역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때 중학교 때 확실하게 다져나와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실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제대로 못하거나 까먹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수학이지만 다른 것도 막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다져주세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엔 항이 4개일 때는 둘로 쪼개든가 셋 하나로 쪼개든가 여러분이 잘 쪼개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1, 2, 3, 4 중에 어떻게씩 쪼갤까요? 이거는 2대1로 갈까요? 3대1로 갈까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시행착오도 괜찮아요. 다만 묶은 그 커플씩 묶어주거나 3대1로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린 또 한 번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는요. 자, 이를테면 1과 2 또는 1과 3. 얘는 2대2야. 2대2인데 이 중에 2대2인데 1과 2로 묶고 3과 4로 묶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1, 2, 3, 4로 묶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1, 2를 묶으면 이 두 개 항을 보면 공통인 인수가 있죠. 공통 껍질, x가 있어요. 공약수로 묶는 거예요. 분배 법칙대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로 끄집어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이죠? 이것도 또 공통인 껍질이 돼야 안 돼요. 공약수잖아. 이것도 큰 항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항은 더하기로 연결된 거지만 어떻든 더하기나 빼기나 어떻든 곱으로 연결된 게 아니면 독립된 항이니까 항은 두 종류야. 두 가지인데
각각 이렇게 분배 법칙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y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얘 빼기 여기 1이 항상 있는 거니까 x 빼기 1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1, 2, 3, 4로 묶어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 3과 2, 4로 묶어도 할 수가 있어요. 1, 3으로 묶으면 y로 묶어야겠죠. 이때는 얘하고 얘를 묶는 거니까 y가 공통인 인수가 돼요. y로 묶으면 x 빼기 1이 되겠죠. 네, 얘하고 얘를 묶는 거니까 x 빼기 1 나올 거고. 그 다음 2, 4가 남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x 빼기 1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도 또 이게 보이죠.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x 빼기 1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y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순서만 바뀐 거지 동일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2대 2로 쪼개는 경우에 풀이 방식이에요. 전형적이에요. 이렇게 묶어주면 그렇게 묶은 커플 결과물에 또 묶어낼 수 있는 게 또 생겨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2대2 경우예요. 2번도 해보세요. 2번도 2대2의 경우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자, 어떻게 하면 될지. 사실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전부 다 2대2의 형태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합이 뭐 묶는 게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1, 2, 3, 4로 돼 있으면 이렇게 묶어 볼게요. 그럼 얘 묶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y에 x 더하기 1로 놓을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그럼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게 되면 y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도 지금 1, 2가 아니라 1, 3과 2, 4로 묶어도 괜찮아요. 1, 3을 묶게 되면 x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 묶는 거니까 y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묶으면 y 더하기 1 되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네, y 더하기 1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x 더하기 1이 되겠죠? 어때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도 1, 2, 3, 4라고 한다면은 뭐 둘씩 묶는 게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지만 되게 유사하죠? 네, 이거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이제 해줄게요. 1, 2, 3, 4로만 할게요. 1, 2, 3, 4로 묶게 되면 x로 묶어내면 x에 y 빼기 1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 4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y 빼기 1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y 빼기 1이란 공통인 껍질이 있으니까 y 빼기 1로 묶어내면은 네, x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 3, 2, 4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항 4개일 때 2대2 경우, 둘씩 짝지어서 한번 묶어주면 또 그 두 덩어리가, 두 커플이 또 하나씩 또 공통인 인수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다 합칠 수 있어요. 최종 결과가 되겠죠. 네.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2대2 케이스는 지금 다 했어요. 2대2 케이스. 근데 보다시피 꼭 묶는 게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 뭐 다르게 묶어도 된다. 즉 여러분이 짝만 잘 지으면 된다. 이런 거죠. 자,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이 문제들은 2대2로 푸는 게 좋을지 3대1로 푸는 게 좋을지 판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제 여기 조금 연습이 되면은 그냥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는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겠어. 그치, 이거는 2대2가 아니라는 거겠지. 그래, 솔직히 눈치가 빨라도 뭐 나쁘진 않아요. 3대1 케이스예요. 3대1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 지금 사실 하나가 지금 따로 노는 거지. 누가 따로 놀아야 되느냐? 여기는 이렇게 세 개를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 묶으면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x 빼기 5의 제곱이 돼요. 대충 검사하면 나오죠. 빼기 10x 더하기 25. 자, 그 다음엔 뒤에 이렇게 되는데 이 3대1을 쪼갤 때 요체는 바로 이 경우예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돼요. 합차식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 식에다가 y가 더해지고 이 식에다가 y가 빼지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식이니까. 물론 최종 정리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문자를 앞에 쓰는 게 더 좋겠죠. y를 5보다는 더 앞에다 써주는 게 좋을 테니까. 같은 시기에 그냥 순서만 바꿨어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과연 혼자 노는 애가 누가 될까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랑 이렇게 세트가 패밀리를 묶는 게 좋겠죠. 얘는 제곱으로 혼자 빼고 있으니까 합차식의 뒷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게 이제 가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제곱 합차식의 결과가 되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y x 플러스 1 빼기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체는 x 더하기 y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y 더하기 1로 문자를 앞에 쓰는 정도로 약간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3번에 이제 좀 뭔가 감이 오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조금 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긴 누가 혼자 놀까요? 누가 합차식의 뒷부분 제곱을 구성을 할까요? 보면 딱 보이지 않아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냥 딱 티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얘네 셋으로 제곱 패밀리를 구성하셔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 개 하면 a-b의 제곱이 되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전개하면 나오잖아요. 세 개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 제곱이 되니까 바로 제곱 빼기 제곱의 합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빼기 c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지금 한 4개짜리에서 앞서 배웠던 바로 전에서는 2대2, 지금 이거는 3대1인데 얘는 둘씩 묶어서 커플을 만들면 또 그 커플, 두 커플끼리 또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얘는 3대1로 하게 되면 합차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가 이렇게 제곱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두 번째 형태가 됩니다. 자, 좀 보고 정리가 필요하시면 정리하셔도 좋고요. 요거는 기록을 해주세요. 네, 좀 이따가 하나 더 할 거예요. 잘하고 있죠? 자, 열심히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은요, 여러분 머리는 그냥 마치 영화 관람하는 거 있죠. 그냥 보고서 그냥 구경하고 그냥 관람하는 쪽이 두뇌가 활성이 돼요. 아무리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와 눈만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 한계가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이제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훨씬 더 두뇌 자극이, 부위도 여러 가지가 부위가 다 자극이 되고 기억이나 이런 두뇌 집중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할 때는 다 같이 내 몸을 갖다가 다 많이 쓸수록 좋아요.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또 누군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물그러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이렇구나라고 바로 또 이렇게 뭐 눈으로 하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손으로 풀든 간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달라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뇌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향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이중구조 치환이었어요. 그래서 A, B로 치환, A나 B로 치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두 단계로 쪼개서 해라 라는 거 있었고, 나중에 복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4개짜리일 때는 2로 가든가 3일로 가든가. 이게 지금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예요. 지운다. 세 번째인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중등 과정이지만 고등학교 인수분해에도 다 비슷한 게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제가 본원에서 배우는 애들한테는 다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도 아마 어렵지 않게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제일 까다로운 편이에요. 제일 까다로운 편인데 딱 봐도 왜 까다롭냐? 가장 복잡하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항이 많아봤자 4개야. 이게 2짜리고 이게 3일짜리고 4개야. 4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딱 봐도 지금 기본이 5개잖아. 그죠? 5개잖아. 이렇게 4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이거 보는 순간 뭐 공식이 떠오를 것도 없고 눈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뭐 책상이 됐던 도서관이 됐던 뭔가 책이 무지 많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거 찾아내기가 금방 어렵죠. 그럼 어쩌다가 막 뒤져가지고 찾아냈어. 그럼 계속 그렇게 둘 거예요? 그럼 찾을 때마다 계속 그 짓을 할 거예요?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하나요? 우리가 도서관 가면은 먼저 책 찾기 전에 뭐부터 찾아봐요? 그쵸?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야, 어요, 오요, 우유를 찾아가지고서 그 기호를 갖고서 우리가 대충 그 서가 꽂혀 있는 책장 가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책장을 싹 가가지고 이 위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또 여러분이 뭐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소 좋아하나요? 네, 저는 다이소 좋아해요. 다이소에 다 있어요. 네. 다이소에 가면은 다이소에도 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무슨 품목이 어디 뭐뭐가 있다라는 거 다 적혀 있잖아요.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정돈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정리. 그래서 항이 많을 때, 항이 5개 이상일 때,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단계가 인수분해는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눈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정돈 또는 정렬,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정돈을 하는데 정돈을 기준에 있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때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문자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문자를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기준 문자를 정하셔야 돼요. 기준 문자. 근데 어떤 걸 기준 문자로 삼을 거냐? 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각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가 얼마인지 찾으셔야 돼요. 자, x는 몇 차예요? 2차죠. 여기 1차, 여기 1차, 여기 2차. x는 최고차가 2차야. y는요? 자, 여기 y 1차, y 1차, y는 1차야. 그러면 최고차 수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될까? 낮은 걸 선택해야 될까? 그렇죠. 최고차 수가 낮은 거 선택하셔야 돼. 기준 문자의 최고차 수가 낮은 거. 최고차가 낮은 문자를 기준 문자로 선정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y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고라파지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만만한 차원은 1차니까.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거, 가급적이면 2차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자 기준으로 정렬을, 정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자, y가 먼저 1차로 들어와 있는 것부터 높은 차부터 낮은 차수는 내림차순으로 적어줄게요. 얘 적게 되면 x 빼기 2로 y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y가 없는 항이니까 y 기준으로 본다면 상수항과 똑같아요. y가 없으면 상수항이야.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로 정렬만 했어요. 똑같은 식인데 정돈만 해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정돈을 해줬어. 정돈. 됐죠? 두 번째는 정돈이 끝나면은 요 상수항이 처음 스타트 라인이 돼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왜냐면 얘를 좀 분해해 줘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실타리를 풀어야 되거든. 얘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뭐예요, 이거? 완전 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상수항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상수항 인수분해.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래다 쓸까? 왜 아래다 쓰죠, 뭐. 이렇게 바뀌겠죠? 자, x 빼기 2에 y에다가 얘 바뀐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놓이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앞에 항이나 뒤에 항이나 좀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지만 공통인, 이건 제곱이니까 어떤 하나만 묶는다면 공통인 인수가 있겠죠. 따라서 x 빼기 2로 묶게 되면은 y에다가 x 빼기 2가 그대로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돈한 다음에 이제 상수항. 여기서의 상수항은 그 기준 문자가 없는 항을 얘기합니다. 상수항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쫘라락 결과가, 너무 이렇게 못 쓰지? 쫘라락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복잡해요.
세 번째 단계가 항이 5개 이상이면은 먼저 기준 문자, 최고차가 제일 낮은 문자 선정하셔서 이렇게 정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리된 상태에서의 상수항에 해당되는 그 해당 문자가 없는 항들을 보고서 거기서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분해를 하셔서 공통인수를 찾아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일단 정리 먼저 해주세요. 정리 해주시고 나갈게요. 오늘 배울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인수분해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문제 나와요, 진짜. 물론 거기서는 뭐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난이도가 있는 그 문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마스터해 놓으시면은 고등학교 가셔가지고는 배울 게 워낙 많거든요. 그땐 조금 이렇게 한시름을 좀 덜겠죠. 그죠?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자, 정리 되셨죠? 네, 다음. 요건 안 지울게요. 다음 것도 똑같이 방식으로 할 테니까 지켜보세요. 자, 일단 먼저 뭐라 그랬죠? 정돈하라 그랬죠? 정돈하는데 문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X, Y가 있죠. X는 최고차가 2차까지가 있고요. Y는 최고차가 1차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누굴 선택해야 된다? Y. 네,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가 Y가 1차 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그냥 다 해버릴까? 마이너스 그냥 묶을게요. X 더하기 2에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Y 입장에서 Y가 안 붙어 있는 항들은 상수항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되겠죠? 네, 여기다 적어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됩니다. 자, 그럼 얘부터 손질을 하라 그랬죠? 상수항 인수분해 2단계예요. 하게 되면 얘는 1, 1에 2, 3을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보이죠? 공통인 인수가 보이죠. 따라서 X 더하기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분배법칙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물론 얘를 마지막으로 좀 더 이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y 더하기 x 빼기 3이 아니라 그냥 알파벳 순으로 x 더하기 y 빼기 3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아예 바람직한 그 답은 이렇게 쓰는 게 되겠지만 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든 분해는 했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다 맞춘 셈입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게 사실 이 중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양이 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만 확실하다면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죠? 문자 선정하셔야겠죠. 기본 문자. 자, 그러면 문자가 여기는 세 종류가 나와.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자, A가 몇 차예요? 2차예요. 최고차가 2차예요. B도요. 최고차가 2차예요. 그쵸? C도 볼게요. C는 몇 차예요? C는 여기 1차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기준 문자가 돼야 돼요? 바로 C가 돼야겠죠. 네. 칸 관계상 요 위에 건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뭐 못 적었다. 그럼 여러분 VOD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얘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C가 기준 문자예요. C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먼저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2로 묶으면 A 빼기 B의 C가 됩니다. 얘하고 얘 지금 정리한 거예요. 다음에 C가 없는 애들은 C 입장에서는 상수항입니다. 얘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붙는데 이젠 눈에 딱 들어오시죠. 얘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주어진 식은 다음처럼 정리가 됩니다. 2에 A 빼기 B의 C 더하기 A 빼기 B의 제곱이 되니까 A 빼기 B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2C에다가 더하기 얘는 제곱이니까 이거 하나가 더 있겠죠. 그쵸? 네, 요게 이거랑 이렇게 쪼개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보다시피 이것도 마지막까지 이쁘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간다면은
이 순서 말고 A 빼기 B 더하기 2C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죠. 보다시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세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적어 놓으세요. 이거 까먹지 마라. 까먹고 또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죠? 우리 라이브 친구 아시겠죠? 요거는 교재에 정리가 돼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지간히 다 풀립니다. 고등학교 때도 복잡한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치환과 그다음에 짝짓기, 그다음에 정돈, 후과정. 알겠죠? 2대2, 3대1 짝짓기가 있고 그다음에 3대1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간다. 2대2는 커플 만들어서 커플끼리도 또 합칠 수 있다. 그다음에 치환은 이중구조. 이중구조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치환했다가 복원시켜줘라. 그다음에 항이 5개 이상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준 문자 삼아서 정리해줘라. 단 기준 문자는 기준이 최고차가 제일 낮은 문자로 선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출발해줘라. 이때 상수항은 그 기준 문자가 빠진 항들이 그 상수항처럼 취급하면 된다.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개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앞에 수능형 문제도 좀 풀었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3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갖고서 시작할게요. 자, 이건 뭐 지워도 되겠죠, 이제? 네, 조금은 더 이거 킵해 놓을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는데 보이시나요? 이거는 여기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그 테크닉이에요. 항이 지금 몇 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더하기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항이라고 하지만 그냥 편의상 덩어리, 항보다 그냥 덩어리라는 용어로 그냥 제가 할게요. 세 덩어리가 있죠. 뭐 빼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그 서로 독립된 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통인 인수가 보일 겁니다. 눈이 좀 복잡할 뿐이지만 네, 이것도 공통인 인수, 공약수가 있잖아요.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4로 묶게 되면은 여기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7y, 그 다음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된 거지만 0번이라고 할까요? 0번? 네, 공통 인수 묶기. 공통 인수로 묶기 같은 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눈이 복잡하면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뭐 그거나 이거는 이 이중구조보다는 훨씬 좀 단순하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묶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게 조금 더 깔끔해지잖아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껍질을 깠으니까 우리가 보입니다. 사실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 표현으로는 그냥 저렴하지만 껍질 까기라고 얘기합니다. 껍질 까기. 껍질 까기. 어떤 껍질이냐? 공통 껍질. 공통 껍질 까기. 자, 아무튼 간에 좀 저렴한 표현인데 좀 직관적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껍질 까줬어요. 까니까 속살이 쫙 보이잖아. 얼마나 좋아. 바나나 껍질을 깠더니 하얀색 바나나 과육이 보입니다.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만져볼 만하죠? 건드릴 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빼기 1, y 빼기 6으로 이게 1, 6에 1, 1에 7에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원래대로 있고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끝나겠죠. 자, 그게 지금 이 형태래요. 끝났죠? 뭐 이게 A거나 뭐 상관없네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게 B, C 뭐 둘 중에 상관없죠.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편의상 이거랑 놓고 C는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죠.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때요? 만만치 않죠? 1번부터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이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통 껍질 까기. 그래서 이 안에 껍질 깐 것 갖다가 우리가 속살만 갖고서 이렇게 익숙한 형태로 인수분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더 안 될 때까지 조각조각 제일 낮은 차원의 수로 쪼개 놔야 됩니다. 마치 소인수분해처럼. 자, 됐죠? 넘어갑니다. 2번. 자, 2번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 보면은
이거랑 이거는 부호만 반드시 되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녀석도 어떻게 묶으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여러분이 뭔가 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건 고정돼 있으니까 놓고 얘가 나오게끔 한번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묶느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네요. y에 x 빼기 y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이쪽 괄호 안에 넣어줬어.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x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거는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여요. 이제는 보입니다. 공통이 껍질이 보입니다. 자, 껍질을 깝시다. 여기 x가 나올 거고, 여기 y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아까하고는 다르게 얘는 다 1차 1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소인수분해 단계까지 인수분해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y가 하나 있고요. 인수죠? 또 다른 거 x 더하기 y 빼기 1이니까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말이 쉬운데 앞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공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는 갈 거예요. 되긴 되는데 하지만 이런 말이 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저걸 어떻게 하라고? 당연히 처음에 못하지. 어떻게 야 지금 걸음마를 막 이제 갓 배우는데 막 달리세요. 달리겠니? 걸음마 한 애한테 달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자, 뛰는 건 이렇게 뛰는 거란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니네가 뛸 수는 없지 지금부터.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어느 순간 네, 조깅하듯이 살짝살짝 뛰게 됩니다. 속도는 빨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많이 들어갔네.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정리되셨죠? 3번 합니다. 자, 3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 이중구조, 치환으로 갑니다. 눈이 복잡하니까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걸 공통인 모습이 보이니까 A라고 놓을게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A로 다 바꿨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3A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6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3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 1에 1, 2로 놓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나오겠죠.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1 A 더하기 2가 되니까 앞에 3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틀립니다. 우리가 이중구조라 치환을 했으면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요게 A였잖아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X 더하기 Y로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x 더하기 y 빼기 1, x 더하기 y 더하기 2.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쉬는 시간 조금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끊고 쉬는 시간 짧게만 좀 가질게요. 짧게 갖고서 네, 다음 시간, 다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4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좀. 네, 그러면 이제 47분 해야 되는 거죠? 와우.